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마켓의 임동석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제 주말 준비 편하게 쉬실 준비 잘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주말에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금요일 장을 또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우리 증시 11시 33분 33초네요. 자, 오늘 증시 상황부터 먼저 여러분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2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2002.41포인트이고요. 0.1%가 하락한 약보합세로 현재 코스피 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미국 증시 등등은 한 0.23% 정도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반대로 약간 하락세입니다. 디커플리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소폭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260억 원의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반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61억 원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파는 양, 사는 양이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0.4% 상승했고요. 2포인트 올랐습니다. 543포인트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역시 0.3% 정도 올라줬는데요. 우리 시장도 비슷한 폭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었는데요. 코스닥에서만큼은 여전히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22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요. 개인이 상당히 많이 팔죠. 175억 원을 팔면서 기관의 14억 원 소폭 순매도와 함께 매도 쪽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0.3%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0.2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18%가 오르면서 연일 미국 증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나쁘지 않죠.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이 0.25% 상승했고요. 영국과 프랑스 모두 0.18, 0.53% 상승으로 특히나 프랑스 쪽이 상승이 상당히 큽니다. 이탈리아가 0.3% 상승으로 그동안 정치적인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 그 진앙지로 지적을 받고 있던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2.7원이 올라서 1089.8원으로 1090원대로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네, 환율이 다시금 또 큰 폭으로 좀 움직일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니까요. 환율의 움직임도 함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역시 조정을 받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엔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가장 우리 증시를 좀 쥐락펴락하는 악재라고 하면은 북한발 컨트리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북한이 최근 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이 되면서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 등의 악재도 함께 겹친 모습입니다. 저도 어제 마침 이 홍콩 쪽에서 일하는 그 증권업계 사람들도 함께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상당히 자금의 움직임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벌였던 3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물자의 이동 그리고 무기의 수출입, 금융 거래 등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이 추가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또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당연히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군사적 도발 위협을 전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도발 위협을 더욱더
강화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물론 컨트리 리스크가 불거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그다지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라 밖에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양상은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우리 증시에 물론 단기 조정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대북 리스크에 대한 그동안 보였던 학습 효과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또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아직 협상의 여지는 그나마 조금은 남아있는 만큼 이번 북한 리스크도 어쩌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이 많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했을 때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5.11포인트, 0.26%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그 전날 55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막상 3차 핵실험 하고 난 다음에는 약 2배 이상 매수 규모를 늘려서 1,255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0선에 대한 하방 경직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도 2002.6포인트로 2000선을 탄탄히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경향도 있고요. 향후 대북 이슈가 이 표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강하게 반등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 펀더멘탈 외적의 이런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둔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있다. 또 악재 지나치게 동요하기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자세도 어쩌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대외 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종목이라든가 업종 중심의 대응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이고요.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 또는 신정부가 펼칠 정책과 연계될 전기전자, 은행, 조선, 미디어, 제약업종 등에 대해서 관심은 꾸준히 둬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밝혀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이 역외 기관 투자가들에게 위안화 자산 투자 관련 제한 조치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위안화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위안화로 표시된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 등에 대해서 역외 펀드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 외국인 기관 투자가 자격을 얻은 기업일지라도 전체 자산의 20%만을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었고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주식, 채권 등에 상당히 좁게 한정돼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취해질 조치로 인해서 신주 발행이라든가 전환사채 발행, 또 증자 등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체 기금 중에 20%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폐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상장사 한 기업의 지분의 1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전체를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풀이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들 중국 시장에서 또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인마켓의 임동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이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 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조평통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침략행위라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선정권 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또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폐쇄를 선포한다며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만약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 발언에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 방안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질적으로 향상된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등 군사 협력을 증진시켜 확고한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오늘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은은 박원식 부총재가 제재 강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현재까지 뉴욕과 런던 등 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평시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부총재는 시장을 예의주시해 필요하면 정부와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작년 한 해에만 3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47개사의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약 126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92조 3,906억 원보다 37% 늘어난 것입니다. 예년보다 증가폭이 크고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이며 체감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는 한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는 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8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986년 엑셀로 수출을 시작한 지 27년 만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소나타이며 1989년 출시 이후 194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1991년 출시한 아반떼는 191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해 만든 자회사 홈플러스 테스코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한 회장이 오는 5월 물러나고 도성환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조직 정비와 함께 합병 작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낭독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독성을 높여 저시력자와 고령자들도 편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봄을 맞아 문화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프랑스 현대미술가 작가 디디에 망코보니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인천점에서는 19일까지 꽃을 주제로 한 영상 이미지 전시회인 2개의 정원전이 열리는 등 다양한 전시회와 강좌가 마련됩니다.
3월 8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